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론사에서 뮤토리 R3라는 제품이에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제품 보이시나요? 보통 우리가 제품을 보게 되면 가격을 먼저 보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 동영상을 딱 보는 순간 먼저 가격을 먼저 조사를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R3에 대한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구나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걸 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보지 않고 먼저 이제 다 테스트한 후에 가격을 찾아보니까 우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희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격을 먼저 확인을 했죠.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아주 착한 가격에 나온 이런 제품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언박싱하는 영상을 보시고요.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형태는 상당히 마감새가 좋아요. 되게 고급지게 되어 있고요. 저렴한 제품에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를 열게 되면은 내부 구성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버드, 그러니까 이어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 케이스 안에다가 집어넣은 상태여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케이스 안에 내용물은 아주 간단해요. 열게 되면은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 이어 팁이 있고요. 윙 팁이 들어가 있고요. C타입의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종이로 되어 있는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요. 간편 매뉴얼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죠. 실제적인 케이스하고 이어버드죠.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색깔은 퍼플 블랙이고요. 좀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물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AKG N400하고 비슷하게 레프트 라이트가 이제 뒤바뀌어 있다는 게 좀 특색이 있죠. 아마도 이제 그 마이크 쪽을 이제 보강을 하다 보니 길게 이제 빼다 보니까는 이어 팁하고 이 사이즈 이제 구성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 같고요. 케이스를 보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감새도 이쁘고요.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또 앞부분에 충전 잔량이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렴한 제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애쓴 흔적이 보이게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내부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고급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론사에서 뮤토리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R2, R2 플러스, 그다음에 R3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었어요. 뮤토리라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소개가 되고, 어떤 면에서 좋다, 어떤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제품이었는데, 알론사에서 저한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일주일 정도 다양하게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먼저 뮤토리 시리즈 R3에 대한 소개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보게 되면 카탈로그를 보게 되죠. 브로셔나 카탈로그를 보게 되면은 가장 선두, 이 제품에서 뭘 역점을 뒀는지를 먼저 보게 되죠. 그러면 잘 보시면 이 소개하는 글을 텍스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단한 중저음과 명료하고 세련된 고음,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생생한 통합 품질을 실현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접속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스니핑 기술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노 사용도 오케이, 롤 체인지 기술, 바꿔서 사용하는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고요.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됐다는, 아까 전에 보셨던 이렇게 잔량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무선 충전이 되어 있고요. 오동작 없는 터치 컨트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어떤 부수적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의 가장 핵심은 바로 처음과 두 번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든다는 거죠. 왜냐면 통합 품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게 예를 들자면 되게 길어요. 되게 길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딱 보여요. 그만큼 구경이 크다라는 거죠. 구경이 크다라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칩을 여기서 뭐라고 하더라? 테슬레카 하이파이 EP라고 해서, 이걸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는 이 칩 자체가 로우 파워, 40%의 로우 파워하고 50%의 사이즈를 그러니까 좀 줄이게 하는 어떤 그런 칩인가 봐요. 그러니까 조그만 칩 안에 전력 소모를 줄여가지고 성능을 극대화시킨 어떤 칩이 들어갔나 봐요. 그만큼 이제 통합 품질에 대한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 제품에 대한 통합 품질에 대해서는 뭐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저도 뭐 사람들과 통화한 걸 녹음을 하고 뭐 이런 건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나름대로 통합 품질에 신경 쓴 제품이다라는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예를 들자면 그쵸, 에어팟 프로,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 있죠. 뭐 예전에 길었던 것을 이제 줄이는 대신에 나름대로 이 소리를 잘 수음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될 수는 없겠지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뭐 비교 우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얘가 이제 높겠죠. 왜냐면 가격대가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이 되겠지만, 그래도 통화상의 불편함이 없이 제가 써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직접 통화하면서 써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통합 품질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제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한테서 중요한 거는 음질적인 측면이겠죠. 음질적인 측면. 보통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관점을 보게 되냐면,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건 당연히 음질이겠죠. 음질적인 측면을 제 1순위로 뽑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순위로 넘어가냐면, 저 같은 경우에 내구성을 따져요. 이 제품에 대한 견고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저한테 궁금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통합 품질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부가적인 기능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IPX가 얼마큼 되는지, 또한 이게 이제 귀에서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시되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음질하고, 그 다음에는 내구성, 그 다음에가 바로 통합 품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기능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쵸? 뭐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면, 먼저 음질적인 측면을 한번 바라볼 거고요. 내구성인 측면을 한번 바라봐야 될 텐데, 이 가격대 자체가 워낙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가성비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얘기를 하지만, 가성비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가성비는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얼마나 가감을 해서 가장 적절하게 만든 건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가성비가 좋다라는 건 뭐냐면 음질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질적인,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음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가성비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제품이라는 거예요. 설계를 한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한국 회사에서, 알론사에서 이걸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렴한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잘 쓰다가도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AS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국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AS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거고요. 음질적인 측면이 많이 보강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음질적인 측면을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단한 중저음, 명료하고 세밀한 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볼드체로. 그리고 한번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극저음역에서는 약 플러스 3dB를 높게 튜닝해 질감과 표현력을 살리는 데 주력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함한 타겟 성향에 맞추도록 저음을 살리면서 중음역을 마스킹하지 않도록 설계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코드리스 이어폰에서는 재생이 힘들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10kHz 이상의 에어 사운드 충실히 재현했다라고 해요. 재생했다라고.
보통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만 타겟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만 타겟이 뭔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만 타겟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만 타겟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만 타겟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하만 타겟은 정말 음향하는 사람, 또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설명에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하만 타겟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우리가 음향을 공부를 하면서 이퀄 라우드니스 퀀타워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등 청감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표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스탠다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연구 개발을 엄청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보통 더미 헤드라고 해가지고 사람 모양 같이 생긴 더미 헤드에다가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꽂고 거기서 소리를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난 곡선들을 가지고 이제 막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틀리게 되고 또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만 그룹이 어떻게 보면 미디어 쪽, 특히 이제 음향 쪽에서는 대기업이잖아요. 그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연구소장 이름이 뭐더라? 그 연구소장이 누구냐면 정말 유명한 올리브 센스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을 직접, 다 필요 없다, 이론과 논리 다 필요 없이 사람이 직접 들어봐서 그것을 평가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 거죠. 좋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직접 튜닝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주파수를 자기가 직접 만져가지고 가장 이상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샘플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직접 자기가 이제 EQ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곡선을 만든 것이 바로 하만 타겟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직접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 그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연구를 해서 조금씩 또 변경을 하고 조금씩 좀 더 튜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새 버전의 하만 타겟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만 타겟이라는 것이 음향 쪽에 정말 획기적인 기여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튜닝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러나 하만 타겟이라는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기준을 가지고 조금씩 가공을 한다라는 거죠. 이 제품도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3dB에 튜닝을 했다라는 거는 극저음 쪽을 튜닝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드라이버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을 가지고, 그걸 기준을 가지고 그 부분을 더 이제 보강을 해서 튜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드라이버의 성능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게 했고, 또 10kHz 대역에서의 좀 더 가공을 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튜닝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드라이버는 어떤 걸 썼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드라이버가 어떤 걸 썼고 그 드라이버를 쓴 걸 가지고, 왜 드라이버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BA 드라이버가 있고요, 평판형 드라이버가 있고요,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있고요, 다이나믹 드라이버 중에서도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보시는 그래핀 3레이어 드라이버를 사용했다고 해요. 저도 지금 처음 본 거긴 해요. 왜냐면 이제 콘지 역할을, 보통 스피커에서 콘지 역할을 하는 이 떨림판을 그래핀 3레이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전 몰라, 이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만약 제조사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음질적인 측면을 보강을 해서 만드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드라이버를 어떤 것인지 많은 것을 이제 연구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나온 기술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게 나한테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제품이 아닌가, 이 드라이버 방식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건 들어봐야 이제 알 문제니까 이 드라이버, 새로 나온 기술을 적용된 이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고요. 그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만 타겟의 기준을 가지고 튜닝을 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소리를 제가 한번 직접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제가 많이 듣는 노래가 보통 이제 음질 테스트를 할 때 많이 쓰는 것이 지금 먹먹하다. 그 스페니시 할렘 소리를, 레베카의 스페니시 할렘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따지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She's growing in the street right up through the concrete but soft and sweet. 자, 제가 지금 이제 스페니시 할렘 들었고 클로저가 이제 할시하고 같이 노래 불렀던 이 노래를 한번, 이건 조금 이제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되게 좁은 음악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은 음악하고 그다음에 넓은 음악을 이제 비교를 해서 많이 듣는 편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에어팟 프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에어팟 프로. She's growing in the street right up through the concrete but soft and sweet. 좋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플러스 3dB를 올렸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클로저의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쵸,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는 조금은 나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확 차이 나는 건 아니고 그 느낌이 나요. 얘가 3dB 정도 올렸다라는 그런 아주 미세한 느낌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고음 영역에서는 잘 표현이 됐지만 아주 미세하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페니시 할렘에서의 노래에서의 그 보컬의 그 소리가 조금 아쉬움은 있긴 해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았어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약간 딜레이가 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200에서 300 사이 정도의 딜레이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음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 딜레이는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해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딜레이적인 것을 감수하더라도 어떤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은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대구경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리의 수음을 이제 강조를 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잠깐 보시면은 그렇죠, 무선 충전이 되죠. 이 저렴한 가격에 무선 충전이 된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IPX가 6등급 IPX6로 되어 있다는 건 생활 방수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충전 같은 경우에 무선 충전이 되는데, 이 케이스 자체, 이게 솔직히 되게 가벼워요. 가벼운데 이 케이스 자체의 배터리 충전 용량이 720이에요. 보통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519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비교했을 때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이제 충전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쵸, 외부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부분이 있어요. 좀 진보된 부분이 있죠. 에어팟 프로에서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제 배터리 용량, 사이즈가 작잖아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요게 이제 컴포피트 2.0을 했대요. 저도 컴포피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3D로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뭐 괜찮지 않나요? 그쵸. 입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고요. 뭐 그리고 이걸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운동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딱 고정되어 있는 모습. 뭐 이런 것을 뭐 여기서 얘기하는 컴포피트 2.0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나름 신경 썼다라는 거니까 한번 저도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빠지지는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 설명을 잠깐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것을 딱 들었을 때 소리가 너무 아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어팁 자체를 일반적인 이어팁, 그러니까 제 귀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보통 사이즈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껴도 다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무 제품이 어떤 제품이 됐든 간에 그냥 기본 제공되는 팁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그렇게 해서 듣긴 했죠. 근데 소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중저음이 다 빠진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야, 이거 뭐지?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제공한 팁이 아닌 사이즈 대구경을 이제 바꾼 거예요. 좀 큰 사이즈의 이어팁을 써서 딱 꽂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귀에. 그 전에 모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이어팁은 약간 그냥 이게 들어간 건가 안 들어간 건가 할 정도로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쏙 이렇게 들어가서 좀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흔들어 보기 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까 싶어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영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어팁을 바꿔서 딱 들으니까 소리가 와, 이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안 좋은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좋은 소리 들으면 확 선호도가 바뀌잖아요. 확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확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완전 소리가 꽝이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냥 반납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어팁을 바꿔서 딱 들어보니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에게 오는 만족도가 너무 컸던 건 사실이에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걸 구입을 해서 혹여 소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어팁을 꼭 바꿔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이어팁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어플에서도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거는 터치 기능에 대한 설명하고 EQ 좀 조절하는 부분들, 아니면 이제 페어링에 대한 부분들, 간단한 거밖에 들어있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어플이 제공됐다라는 것은 이 저렴한 가격에, 그쵸, 정말 저렴한 가격의 제품 치고는 정말 많은 것을 담은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보면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껏 리뷰를 한 것 제품들이 다 10만원대 이상의 제품들이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10만원 이하의 제품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 놀랬어요. 저도 뭐 QCY라든지 IPX 뭐 이런 시리즈 다 있어요. 근데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떨어져서 오래 못 쓰더라고요. QCY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사가지고 지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제품 자체가 음질적인 측면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구성이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죄송하지만 이 케이스가 이게 플라스틱 케이스거든요. 근데 조금 가볍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힌지 부분이 조금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대구경을 쓰기 때문에 이게 닫힐 때 딱 닫히는 느낌이 들질 않아요. 그건 그 제조사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기본 사이즈가 제공되어 있는 팁에서는 딱 맞는데
큰 사이즈를 바꾸게 되면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구경 왜 대구경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사이즈의 이어팁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열 때 보통 저 같은 경우에 다른 거 같은 경우에 한 손으로 이렇게 열잖아요. 이럴 거 같은 경우 한 손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약간 큰 편이긴 하지만 요걸 이렇게 올릴 때, 이게 약간 미끄러지는 재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손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턱이 있는데 이 턱을 이제 눌러서, 턱을 손으로, 손톱으로 대서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예, 그냥 다른 쪽 미끄럽지 않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다칠 때 너무 소리가 크다라는 거, 요런 거. 그런 거 빼고는 뭐, 제 생각에는 이 가격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이 담아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압도 솔직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이압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압이 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또 했긴 했는데, 괜찮았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